여러분, 혹시 은행에 넣어둔 내 돈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바로 그 보이지 않는 힘, 재정 우위라는 아주 중요한 경제 현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38조 달러. 이게 뭘까요? 잠시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2025년 11월 기준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국가 부채입니다.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액수죠. 그럼 이 숫자는요? 35억 달러. 이건 말이죠. 그 38조 달러 빚 때문에 미국이 매일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내야 하는 이자 금액입니다. 하루에 35억 달러라니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좀 느껴지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 38조 달러짜리 시한폭탄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순수한 수학의 영역입니다. 핵심은 아주 간단해요. 빚이 너무너무 많아져서 이제는 세금을 걷어서는 도저히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분석 자료에서는 이걸 죽음의 소용돌이, 다시 말해서 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이 차트 한번 보실까요? 와,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매일 내야 하는 빚 이자가 이제는 미국이 국방에 쓰는 돈보다도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이 소용돌이가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 이 그래프 하나가 전부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정부는 이 피할 수도 없는 소용돌이에서 과연 어떻게 빠져나오려고 할까요? 이제 정부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경제 개념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재정 우위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중앙은행이 더 이상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정부의 개인 현금 인출기처럼 되어버리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를 보고 금리를 정하는 게 아니라 정부 빚 갚아주려고 어쩔 수 없이 돈을 찍어내는 역할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정말 변화가 코앞에 왔구나 싶습니다. 현재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의 임기가 곧 끝나거든요. 시장에서는 그 이후에 이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더 푸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소위 친성장 정책으로 확 바뀔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정부가 이 덫에서 빠져나올 거의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여기에 바로 따옴표가 붙은 좀 씁쓸한 해결책이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면 뭘 할 수 있을까요? 파산 신청? 그런데 국가는 파산 선언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정부의 해법은 완전히 다른 데 있습니다.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빚 갚을 때 쓰는 돈의 가치 자체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을 일부러 일으켜서요. 그렇게 되면 38조 달러라는 빚의 숫자 자체는 그대로지만 그 돈의 실제 가치는 훨씬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해결책이 작동하는 방식이 좀 재밌어요. 중앙은행이 찍어낸 새 돈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주머니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 돈은 월스트리트로 먼저 흘러 들어가서 주식이나 암호화폐 같은 자산 가격부터 확 끌어올립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 거대한 부의 이전이 시작됩니다. 이 게임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이 그림이 사실상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한쪽에서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가가 오르면서 구매력을 도둑맞고 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반대쪽에서는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은 자산 가격이 오르면서 자산이 저절로 불어납니다. 이게 바로 거대한 부의 이전의 실체입니다. 자료에서는 이 상황을 아주 실감나는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당신이 손에 쥔 현금은 마치 뜨거운 여름날의 얼음처럼 녹아내리고 있다. 와, 정말 와닿는 말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 자료에서 제시하는 일종의 탈출 계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 메시지는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도발적이죠? 현금은 쓰레기다.
그래서 자료에서는 녹아내리는 현금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대안으로 제시하는 게 뭐냐면 바로 공급량이 한정된 희소한 자산들이에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 금, 그리고 혁신을 만들어내는 미국의 기술주 같은 것들이죠. 물론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이건 어떤 특정 자산을 사라는 투자 조언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저희가 하려는 건 이런 거대한 경제 흐름과 개인의 자산 전략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 논리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돈을 사실상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과연 희소성을 가진 것만이 유일하게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